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 건강 콤파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들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깨는 단순한 양념이 아닌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 가득한 식품입니다. 지금부터 들깨의 효능과 섭취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깨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들깨는 꿀풀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식물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재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들깨는 씨앗뿐만 아니라 들깨잎도 식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죠. 들깨의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100g 기준으로 약 560칼로리의 열량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 49g, 단백질 18g, 탄수화물 21g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중에서도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아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로 들깨가 우리 몸에 좋은 점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혈관 건강 개선.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은 혈액 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하여 동맥 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항염증 효과. 들깨에 포함된 로즈마린산과 루테올린 같은 폴리페놀 성분들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체내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만성 염증으로 인한 각종 질병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뇌 건강 증진.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인 DHA의 전구체로 작용하여 인지 기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들깨에는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 개선. 들깨의 불포화지방산과 비타민 E는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피부 세포막을 강화하고 수분 손실을 막아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들깨가 특정 질병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심혈관 질환. 앞서 언급했듯이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염증성 질환. 들깨의 항염증 성분들은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과 같은 만성 염증성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질환. 들깨에 포함된 로즈마린산은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천식,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울증. 오메가3 지방산은 뇌의 신경전달물질 생성에 관여하여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뇨병. 들깨에 포함된 마이너스리놀렌산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여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들깨 섭취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사람.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혈액 응고 장애가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담석증 환자. 들깨는 지방 함량이 높아 담석증 환자의 경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들깨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특히 십자화과 식물 브로콜리, 양배추 등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들깨에도 교차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들깨의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들깨 가루로 섭취. 들깨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섭취하는 것이 영양소 흡수에 가장 좋습니다. 들깨 가루는 국이나 찌개, 나물무침 등에 넣어 먹을 수 있습니다.
들기름으로 섭취. 들깨를 압착해 만든 들기름은 샐러드 드레싱이나 무침용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단, 들기름은 열에 약하므로 가열 요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들깻잎으로 섭취. 들깻잎은 생으로 쌈을 싸먹거나 장아찌로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들깻잎에도 들깨와 유사한 영양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적정 섭취량. 하루에 들깨가루 한 2큰술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다 섭취 시 칼로리 섭취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번째로 들깨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들깨와 시금치. 시금치에 들깨 가루를 넣어 무치면 시금치의 철분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들깨의 비타민C가 시금치의 철분 흡수를 돕기 때문입니다. 들깨와 두부. 두부에 들깨 가루를 넣어 만든 두부 부침은 단백질과 지방의 균형 잡힌 섭취가 가능합니다. 두부의 이소플라본과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들깨와 고구마. 고구마에 들깨 가루를 뿌려 먹으면 고구마의 베타카로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들깨의 지방이 지용성 비타민인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돕기 때문입니다. 들깨와 된장. 된장찌개나 된장국에 들깨 가루를 넣으면 구수한 맛이 더해지고 영양가도 높아집니다. 된장의 이소플라본과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이 함께 작용하여 항염증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들깨와 생선. 들깨 가루를 생선 요리에 곁들이면 생선의 비린내를 줄이고 오메가3 지방산의 섭취량을 더욱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깨의 효능과 섭취 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들깨는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이지만 그 안에 담긴 영양학적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식품이 그렇듯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깨의 다양한 효능을 고려할 때 일상적인 식단에 들깨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 질병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들깨와 같은 영양가 높은 식품을 적절히 활용하여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정보를 통해 더욱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건강 콤파스의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